또 폭발물 신고가 돼가지고 지금 빨리 급하게 지금 출동을 나가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경력 30년의 박종호 반장. 빨리 준비해. 24시간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하는 폭발물 처리반 EOD. 특히 전방에서 가까운 지대라 출동이 많은 육군 폭발물 처리반이다. 이거 아닙니까? 이쪽입니다. 150m만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한 곳은 주택가 한복판. 인근 부대에서 급파된 소대급 병력이 포탄 발견 지점을 에워싸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 나머지는 저한테 2명 투입 있는데 또 있는데. 최초 신고를 받은 경찰. 차량이 통제되고 현장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 방호조끼를 입은 대원들. 예, 알겠습니다. 민간 통제하고 차량도 다 소산시키겠습니다. 폭발물을 발견한 목격자는 바로 마을 주민. 트랙터 작업을 아마 밭을 하기 위해서 갈다가만 나와서 주인이 여기다 갖다가 한쪽에 놔두고 없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건 아무래도 여기가 학원이 있고 학생들이 많으니까 갖고 와서 장난하다가 이거 예를 들어서 폭발하게 되면 대형 사고가. 잘하셨습니다. 발견 지점은 원래 고물상이 있었던 자리. 밭으로 개간하는 중에 폭발물이 드러났다. 아무 말 없이 폭발물을 마주한 박종호 반장. 식별이 끝나자마자 거침없이 포탄을 수거하는데 겉보기엔 영락없는 105mm 연습탄과 조명탄. 천만다행으로 폭발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내부 충진물이 석고로 해서 들어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쇳덩이. 수고했습니다.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정체불명의 폭발물.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막갈이 하다가 폭발물로 오신되는 어떤 물체가 나온다 하면 바로 연락을 주더라고요. 실제 탄약이 들어있었더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처럼 위험한 순간도 이들에겐 일상이다. 그리고 거기가 저기에서 폭발이 됐다고 한다면 피해가 크죠. 폭발물 처리반 EOD. 이들은 방치된 불발탄이나 테러범이 설치한 폭탄, 지뢰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내 특수직이다. 뭐 나왔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폭약보다 훨씬 튕겨 나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작전을 준비하고 지금 요청한 겁니다. 뭐 어떤 내용인데요? 이렇게 둥그려가지고 저희도 너무 위험해 보여가지고 전체 실체는 보지 못했는데 크기는 한 이 정도 넣어가지고 좀 위험해 보여가지고. 그러면 저기 땅속에 묻혀 있습니까? 예, 땅속에 지금 묻힌 상태입니다. 휴전선과 가까운 지뢰 매설 지역이라 지뢰 덧시는 필수 사항. 따라오십시오. 지뢰 제거 작전이 한창인 민통선 이남 지역. 지뢰가 아닌 포탄이 발견되면 바로 폭발물 처리반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된다. 안전지대로 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폭발물 안전 수거를 위해 장병들을 철수시키는 박종호 반장. 일반 탄약과 달리 불발탄이나 유기 탄약은 언제 어디서 인명 피해를 낼지 예측할 수 없다.
81mm 고폭탄 같은데 지금 현재 보이는 면으로 봤을 때는 예. 81mm 저 고폭탄 장탄 예. 장탄인 것 같아. 근데 이 신관이 다 지금 발청은 돼서도 살아있는 상태구만. 이곳에서 발견되는 포탄들 대부분은 한국 전쟁 당시 매설됐거나 유기된 탄으로 기폭 장치가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고 있다. 부디 있습니다. 이게. 처리사. 예. 뭐가 밑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있습니까? 뭐지? 완전히 볼 때 요 고리 같은데. 예, 그런 거. 이상하네. 상시. 베테랑 박종호 반장을 긴장시킨 미확인 연결 장치. 뭐 너 처음 보네 이런 거. 반장 처음 보십니까? 뭐 이런 탄약이야. 뭐 그러니까요. 81mm야 자주 보는 거지. 뭐. 예, 자주 보는데. 밑에 부분이 부착된 것이 특이하네. 좀 신경이 쓰이는데. 소리가 저기 슈터 있고 그 현장에서 작업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보니까 저기 탄약 밑부분에가 뭐 이상한 그 골이 달린 것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 81mm를 석고봉대를 해가지고 신관 기능을 마비시킨 후에 제가 발굴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 예. 여기 얼마 채워줘? 포탄 해체를 맡은 이상익 중사. 마치 우주복처럼 생긴 방호복은 실제 무게가 40kg가량. 초당 1,400m라는 폭속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폭탄이 터지면 방호복만으론 목숨을 건지기 어렵다.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운 방호복의 무게. 포탄 발견 지점을 향하는 이중사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진다. 드디어 포탄과 마주한 이중사. 이제부터는 폭발물 처리관 홀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문제의 고리는 건드리면 폭발하도록 만든 일명 부비 트랩으로 보이는데, 전 씨의 부비 트랩은 실제적인 살상 효과보다 적에게 공포감을 주는 심리적 효과를 노리고 설치된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81mm 연막탄 아래 고리로 연결된 것은 바로 수류탄. 안전핀을 뽑으면 기폭장치를 자극하면서 폭발하는 수류탄. 때문에 테이프를 이용 안전핀을 감싼다. 먼저 발견된 포탄. 포탄도 기폭장치인 신관 부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석고붕대로 감싼다. 일 차 안전조치가 모두 끝났다. 이중사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40여 분) 만에 지뢰 제거 작전 구역을 벗어나는 이중사. 수고했어. 이제야 안도의 숨이 터져 나온다. 근데 지금 다 끝나신 건가요? 예. 고생했어. 예. 탄약 안전 조치는 끝났고 이제 땀이 흥건한 이중사. 보면 더우신가 봐요. 예. 뭐 통풍이나 이런 게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무거운 방호복과
극도의 긴장감이 빚어낸 땀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비 트랩으로 이제 저 탄 위에 있는 이제 80mm 백인 연막탄을 움직인다든지 들었을 때 수류탄 안전핀이 해체되면서 수류탄이 터지는 효과를 노리고 누군가가 설치를 해놨는데 이제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번에 제가 보호 입고 들어가서 해체를 시킨 겁니다. 예, 괜찮습니다. 수고했네. 예. 옷이 다 젖었구만.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사람들. 바로 폭발물 처리반이다. 유난히 길었던 하루다. 처리반이 도착한 곳은 바로 부대 내 탄약고. 폭발의 위험 때문에 전기조차 설치하지 않는 탄약고엔 수거된 불발탄과 유기탄, 각종 지뢰들로 가득 차 있다. 이제 보관하는 동안에도 이 유동이나 충격이나 그런 거 흡수하기 위해서 보관할 때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모래를 사용합니다. 예. 이렇게 보관했다가 이제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이동시킨 다음에 이제 처리장에 가져가서 기폭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시키는 겁니다. 폭발물 처리반의 일과는 포탄을 수거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오늘 발견된 일명 부비 트랩이 토론 주제로 떠올랐다. 인계철선을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이 공이가 내관을 쳐서 이 폭발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딸이 되고 또 뭐 어디 아무리 숙련된 폭발물 처리관이라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폭발물. 수류탄뿐만 아니라 그냥 저는 말로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설마 저게 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저런 탄이 나오는 게 실제 있어가지고 교보면서 보다 보니까 공부를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하고 이런 연구 같은 걸 좀 더 해가지고 하루 24시간 비상 대기 체제. 국가의 재산과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신념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중성. 편하십시오. 실제 처리를 다 끝내고 땀을 닦으면서 야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쳤구나 잠자리에 들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또 편안하게 잘 수 있고 쉴 수 있구나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성취감 때문에 언제 어디서 발견될지 모르는 폭발물에 대비해 최상의 실전 감각을 익히는 이들이 바로 EOD다. 전국의 육군 EOD가 한자리에 모였다. 다양한 종류의 최첨단 급조 폭발물 처리 장비가 선을 보였기 때문인데 최근 늘어가는 국내외 급조 폭발물 테러에 대해 위협 인식과 처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다. 안전성이 더욱 강화된 최신 방호복. 한 대에 4억이 넘는다는 고가의 폭발물 처리 로봇까지 폭발물 처리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대형도 있어야 되겠지만 소형도 있어야 되고 저런 것도 한 30년 전에는 이런 뭐 사제 폭발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대두가 되다 보니 이제 이런 장비에 대해서 너무 장비가 있어야만 또 사제 폭발물을 아이디어를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무차별로 자행되는 폭탄 테러.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데. 도로나 비행기까지 간단하게 날려버리는 급조 폭발물 IED. 테러 조직이 살상이나 파괴, 방화를 목적으로 직접 제작한 모든 폭발성 장치를 뜻한다. 천의 얼굴을 가진 암살자라는 급조 폭발물.
주변의 어떤 물건으로도 둔갑이 가능해 더욱 위험하다. 급조 폭발물의 위험이 커지다 보니 EOD가 할 일은 더 많아지고 있다. 30년 경력의 박종호 반장. 급조 폭발물의 최신 장비까지 접하고 보니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한자리에 모인 육군 폭발물 처리 실무진. 급조 폭발물 IED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먼저 로봇을 활용한 급조 폭발물 처리 시범이 펼쳐졌다. 실제 자동차를 이용한 IED 테러 시범. 폭발한 자동차는 형체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 IED의 위험성을 실감할 수 있다. IED가 위험하다 저희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모의적으로 봄으로써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을 할 수 있었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이제 몸이 터득을 했으니까 좀 더 이제 작업할 때 좀 더 조심히 더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부대로 복귀한 이상익 중사. 그는 특히 급조 폭발물에 관심이 많다. 급조 폭발물 해체를 위해 실제 폭발물 제작까지 독파할 정도다. 평상시에도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거나 이제 시간이 좀 남을 때 출동이나 이런 거 안 다닐 때 이제 IED 같은 거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봄으로써 계속 이제 제가 어차피 처리해야 되는 이제 물체들이고 이제 폭발물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주기적으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자칫하다가는 이제 실전에 가서 당황하거나 그래가지고 제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IED를 만들어보고 그 IED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걸 주로 많이 합니다. 이중사 뭐하나? 뭐 만드나? 남는 시간 이용해가지고 지금까지 EOD가 전후 포탄 처리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테러에 의한 급조 폭발물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눈썰미가 있구만. 그때는 또 이런 그 IED 쪽은 별로 그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최근에 와서 IED 쪽에 이제 관심이 많고. 다른 제가 모의로 만드는 건데 이제 가방 열는 순간 이게 안에 있는 게 터지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 와서 적응 안 될 때는 이제 내 괜히 들어왔구나 여기 너무 힘들다 괜히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이게 또 굉장히 보람되는 일이고 또 사회의 그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이니까 저희가 사명감이 유일한 무기라는 폭발물 처리반이다. 긴급 출동 신고를 받은 폭발물 처리반. 칼 사격장이라고 사격장에 사격하다가 불발탄이 발생해가지고 또 출동하고 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입산하여 계신 분들은 즉시 하산하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파 30분 전. 도착하자마자 처리복으로 갈아입는다.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이곳은 민간인 출입금지 지역이지만 종종 산을 넘어오는 이들이 있어 안전조치가 시급하다. 지역 주민과 군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EOD.
포탄의 상태를 파악하는 최초 확인 작업엔 박종우 반장이 나선다. 미확인 불발탄. 촉각이 곤두설 만큼 위험한 순간이다. 드러난 것은 106mm 대전차 고폭탄. 발사가 돼가지고 지금 안 터지고 지금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포탄을 들어 이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군 사격장이라 현장 폭파가 가능한 것이다. 신관이 움직이게 되면 앞뒤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게 폭파가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가 움직이거나 취급하다가 뭐 좌우나 앞뒤로 흔들다가 보면은 이제 폭발물에 신관이 작동해서 폭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옮기지 않고 간접의 옆에다가 장전을 시켜가지고 기폭을 시켜서 이걸 해체시켜버렸거든요. 이제부터는 폭발물 처리관 혼자 단독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장전하는 과정에서도 포탄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 조금 더 내려가셔야 됩니다. 너무 가깝습니다. 조금만 더 떨어지십시오. 홀로 책임지는 순간. 내려오세요. 혼자 위험하기 때문에 혹시 장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터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 가까이 가면 안 돼요. 폭발물 지점으로부터 반경 25m. 일명 킬존이라 불리는 이 구간엔 전우들도 제작진도 가까이 갈 수 없다. 빨리 이동해. 폭약 장전이 끝났다. 폭발물 처리반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이때 처리관은 카운트다운 순간까지 현장을 지켜야 한다. 제일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마무리를 한 후에 저희가 이제 무전 교신을 해가지고 안전 대피소로 이동을 하고 저희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무전기로 송수신한 후에 안전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불발 유기탄이 자주 발견되는 이곳. 다시 한번 대피 사이렌이 울려 퍼진다. 아무리 안전지역이라도 폭발 폭풍이 영향을 미친다. 창문 개방해 놓으셔야 됩니다. 완전 가려나? 어디 내려야 돼. 거기 있지 말고 내려. 차량 창문은 물론 뒷문도 열어놓아야 한다. 안 열어. 아니 뒤에 문만. 그래. 문을 왜 열어? 지금 안전장소까지 대피를 했지만 혹시라도 더 파편이 튀어가지고 차량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문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폭풍 때문에 또 차량 유리가 또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전거리 이상으로 이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번호. 현재 지금 병인들이 현장에 남은 처리관의 대피가 확인되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1번 폭파가 맞습니다. 폭포 조절 5, 4, 3, 2, 1 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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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물 처리장을 찾은 폭발물 처리반 EOD. 오늘은 특별한 폭파 시범이 있는 날이다. 일명 처리요원 주특기 훈련. 연습용 포탄이 아닌 실제 폭발물을 활용. 선임 처리관들의 경험을 전수하는 시간이다. 그 지뢰제거 작전이 한참이어가지고 M14 발목 지뢰를 밟았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실제 이제 전투화에다가 사람 몸무게를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 터졌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위력 시범을 먼저 보이고. 일명 발목 지뢰라고 불리는 대인 지뢰 M14. 지름 5.6cm에 99g이지만 위력이 센 무기다. 현용 지뢰가 아니고 실물 지뢰인데 여기 이제 압력판이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충격을 가했을 때 눌렀을 때 여기 뒷부분에 있는
내관에 의해서 공에 의해서 내관을 쳐가지고 이것이 터지면서 발목이 절단되는. 무게가 가벼워 매년 홍수 때마다 빗물에 유실되는 발목 지뢰. 때문에 지뢰 매설지대가 아닌 곳에서도 인명 피해를 입히는 골칫덩이다. 살상 반경은 5m, 위험 반경은 25에서 100m. 9kg의 압력에서도 터지게 되어 있다. 밟으면 발 뒤꿈치를 부상시켜 발목을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시각적 공포심을 자극, 적을 무능화하기 위한 무기다. 지뢰가 터지자마자 실험용 전투화가 높이 솟구쳤다 곤두박질 친다. 16kg 무게로 설계한 실험용 전투화가 산산조각났다. 너희들이 이제 말로만 얘기를 들었을 거야. 뒷굽 발 밟는 데지. 이쪽 보면 뒤에가 다 나갈 정도야. 그런데 앞에 보면은 앞에는 멀쩡해. 그 밑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간다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야.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앞에서 확인한 발목 지뢰의 위력. 뭐 작업을 할 때 있어서 안전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예. 6.25 전쟁 시 격전지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긴장이 팽팽한 민통선 지역. 전후 불발탄에서부터 지뢰까지 폭발물 처리반의 손길이 필요한 지대다. 지뢰 제거 작전이 시작된 민통선 이남 백령리. 군사 붕괴선 인접 지역으로 대인 지뢰가 발견돼 민원이 제기돼 왔다. 7,000제곱미터에 이르는 지뢰 제거 작전 지역. 보헬멧 이상호! 방탄 조끼 및 공업복 이상호! 양심보호대 이상호! 팔꿈치 보호대 이상호! 무릎보호대 이상호! 지뢰 속신 덧신 무게 17kg의 폭풍형 보호의에서부터 각종 안전장치는 작전지 필수사. 지금 이게 방탄판입니다. 급소 부분의 안전을 위해서 낭심보호대를 함께 착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뢰 폭발의 위험 때문이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지뢰 덧신이고 이제 겉에를 이제 벗으면은 겉에 이제 지뢰 속신 이렇게 두 개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해서 무게는 4.6kg가 되고 지뢰를 만약에 밟았을 시에도 이 지뢰 속신 덧신을 신음으로써 가벼운 골절상 이외에는 기타 부상이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기 위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작전에 투입되는 장병은 총 83명. 탐지조, 공합조, 지원조로 나뉘어져 2인 3조로 배치된다. 작전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앞장서는 지원조. 지원조의 임무는 탐지조와 공합조가 원활히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작업에 방해될 만한 수목을 제거하고 안전이 확인되면 발판을 이동하는 선작업이다. 작전에 투입되기 전 탐지기부터 조립하는 탐지조. 여기 현장에서 직접 조립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 작전 시작하기 전에 조립을 해서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탐지기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가 방해물을 제거하고 나면 탐지조가 투입된다. 탐지조의 역할은 본격적인 지뢰 찾기다. PRS-17K라는 지뢰 탐지기를 이용을 해서 지표면에 있는 금속 물체를 발견하게 되면은 지뢰 탐지기에서 지시기 및 헤드폰을 이용해서 소리 및 방향 지시기의 바늘이 움직이는 걸로 인해서 금속 물체를 탐지를 하게 됩니다. 작전에 투입되기 전 3개월의 훈련을 거치는 탐지조. 소리만으로 금속 물체와 지뢰를 식별해낸다. 금속 물체가 탐지되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낸다. 탐지기가 반응한 자리는 식별을 하기 위한 표시를 남긴다. 이때 쓰이는 것이 물에 잘 녹지 않는 마그네시아. 이로써 탐지조의 역할이 마무리된다. 공합조가 힘겹게 들고 오는 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만든 일명 방호벽. 그 보호의를 입었지만 그 파편이 튀었을 때 완전하게 보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방호호에 의해서 1차적으로 보호를 받고 2차적으로 지금 보호의를 입어서 완전한 보호가 되겠습니다. 방호벽을 내려놓은 것은 바로 탐지조가 표시한 자리. 공합조가 투입되면 방호벽 사이로 공합기를 밀어넣는다. 강한 공기압력을 이용해서 15에서 20cm가량 표토를 날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공합이 끝나면 지원조가 다시 발판을 1m 전진 배치한다. 발판은 바로 생명선. 작전 시 그 누구도 발판을 앞설 수 없다. 순간 집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작전은 끊임없이 교대로 이루어진다. 다시 시작된 공합 작업. 뭔가 발견됐다. M7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M7이 저렇게 밑에 발판이 안 넓습니다. M7 아닌 것 같은데 저 위에 보면은 M7 같고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발견된 지뢰를 향해 정밀 공합을 실시하는 공합조. 일단 지뢰하고 많이 흡사하긴 한데 일단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방호벽 뒤로 철수시키고 뒤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을 수 있도록 해라. 지뢰가 발견되면 장병들을 대피시킨다. 현장엔 지휘하는 소대장 홀로 남는다. 혹시 모를 사고 때문이다. 지뢰 맞습니다. M7A2. M7A2가 아니고 M2A2입니다. 압력불은 지금 부식돼서 높이 243mm 대인 지뢰. 터지는 방법이 여기 압력불 휴즈가 있습니다. 휴즈가 있어서 그 압력을 가했을 때 지뢰가 터지게 돼 있는데 지금 그 휴즈가 지금 부식돼서 지금 분실됐기 때문에 일단 충격만 가하지 않는다면 터지지 않습니다. 발견된 지뢰가 이동용 보관함으로 조심스레 옮겨진다. 안전한 지뢰 보관함이 있는 데까지 지뢰를 운반하는 것이 현장 지휘관의 임무다. 폭발물 처리반이 수거할 때까지 지뢰가 터져도 파편이 나오지 않는 특수 재질 보관함이 지뢰의 임시 거처가 된다. 이 보관함은 안에 내부에는 폴리카보네이트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 외부에는 마대로 이렇게 보강되어 있습니다. 전면에는 이렇게 그 언덕을 깎아가지고 전면에 파편이 튀어도 안전하겠습니다. 지뢰가 발견된 장소를 중심으로 다시 공합이 실시된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뢰가 매설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CCTV로 작전 지역을 파악하던 고영민 중대장. 현재 그 지뢰 발견된 위치에서 약간 위쪽에서 한 개 더 발견됐습니다. 하나 더 발견했다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고영민 중대장. 지뢰 제거 작전 중 지뢰나 포탄이 발견되면 작전은 즉시 중단된다.
지휘관에게 먼저 보고하는 것이 철칙이다. 여기 통 보이지 않습니까? 동그란 통? 이게 똥 그대로 길게. 판 안 달려있네, 이거는. 판 안 달려있습니다. 저 빠진 거. 처음 봅니다. 지뢰가 아니라면 EOD에 지원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3피 정도 왔어요. 안에 동물이었고. 3피 말씀입니까? 주연조 방어벽 뒤로 빼라. 예, 알겠습니다. 출동 신고를 받은 폭발물 처리반 EOD. 지뢰 제거 작전 지역엔 지뢰 외에도 각종 폭발물이 매설된 경우가 많아 EOD와의 공조가 긴밀하다. 포탄 발견 현장에 도착한 EOD. 먼저 박종우 반장이 다가선다. 크기로 포탄의 종류부터 파악하려는 것이다. 61mm 목폭탄 적성 탄약 같은데 지금 양호한 상태의 60mm 61mm 고폭탄이 방치된 상태에서 유기된 탄약 같습니다. 61mm 고성능 포탄. 작전 지역인데다 민가와 가까워 현지 폭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포탄의 안전한 운반을 위해 우선 충격을 완화시킬 방법을 찾는다. 이거는 지금 앞에 신관 부위가 지금 이제 장전은 안 된 상태지만 충격을 가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좀 석고붕대를 이용해가지고 충격을 완화시켜서 이동 간에도 터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이 근처 작전지에서만 1,300여 탄의 지뢰가 제거됐다. 매일 오후 이루어지는 EOD의 지뢰 수거. 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 60mm 고폭탄들이고 여 뒤에 있는 게 M2A1 지뢰입니다. 보관함 가득 지뢰와 고폭탄이 놓여져 있는데 흙먼지에 쌓여 신관조차 보이지 않지만 탄약으로 속이 꽉 찬 탄들이다. M2A1 지뢰는 맞는데 요 보시게 되면 요 안에가 원래 60mm 탄두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좀 끼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껴가지고 더 이상 다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6.25 한국전쟁에서부터 1960년대 김친조 사건까지 남북 대치 상황에서 매설이 확인된 지뢰만 100만여 개. 지뢰 제거 작전을 시작한 이래 군이 제거한 지뢰가 6만 5천여 발에 이른다. 요 지뢰가 터졌을 때 살상 반경은 9m입니다. 그러니까 살상 반경이라는 것은 그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은 심한 부상이나 죽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반경을 말하는데 그게 9m입니다. 이 지뢰 같은 경우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미확인 지뢰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했던 주민들.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이들이 있어 지뢰지대의 희망이 떠오른다. 포탄을 가득 싣고 달리는 것.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가 가장 긴장된다는 이중사. 산에 대해서 모르고 갈 때 특히 그곳에는 폭발물이 어떤 폭발물인지 모르고 그곳에 갈 때 그리고 이제 거기 도착해서 처음에 그 폭발물에 접근할 때 그때가 제일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출동 준비로 분주한 폭발물 처리반.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한 외출이 있는 날. 오늘은 그 연천 그 처리장에 그 불량탄 및 유기탄, 불발탄 그 기폭 처리 작업이 있습니다. 탄약고 가득한 수거 폭발물, 불발탄,
유기탄, 지뢰까지 오늘 처리할 분량만 60여 탄이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발굴했던 유기탄이라든지 대민 처리 나갔을 때 저희들이 처리한 탄이 되겠습니다. 포탄을 운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 한 발씩 수평으로 들고. 육군이 쓰는 탄약만도 수백 가지지만 그 특성을 전부 파악해야 한다. 포탄마다 고유한 폭파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폭파할 탄 종류만 14가지. 폭속이 세서 민가에 피해를 주거나 함께 폭파시켰을 때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포탄은 단독 폭발을 시키기도 한다. 철제로 제작한 보관함도 가득 찬다. 예, 항상 이제 유기불발탄 나오면 애들 안전하게 이제 가장 수거하기 위해서 모래 유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까지 담았어. 마지막입니다. 지뢰? 예, 끝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생산된 M6 대전차 지뢰도 포함됐다. 폭발물 처리장으로 들어서는 EOD 차량. 등산객이 부쩍 많아져 경고방송 시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잠시 후 폭파가 있을 예정이오니 하산하시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곳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분화구 같은 12m 지름의 폭파구가 폭파 장소로 꼽혔다. 폭약을 묻기 위해 더 깊게 구덩이를 파들어간다. 조심스레 포탄을 운반하는 폭발물 처리반 EOD. 폭약은 다 들어있는 거. 그렇죠. 연습탄이 아니고 고폭탄입니다. 그러니까 고폭성 폭약이 안에 다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폭파하지 않으면 언제 터질지 몰라 불안한 수거 포탄들. 우선 가장 가벼운 포탄부터 차례대로 맨 밑바닥에 깔아놓는다. 훈련탄 위에 155mm 고폭탄, 마지막으로 대전차 지뢰를 설치하고 맨 위에 폭약을 올린다. 폭약을 밑에다 넣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죠. 제가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전차가 밟았을 경우에 이게 압력을 이용해가지고 이쪽을 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요걸 갖다가 이제 뒤집어가지고서 저희가 하는 이유가 폭파 속도를 아래쪽으로 압력을 갖다 아래쪽으로 주기 위해 가지고 위쪽으로 비산하는 거는 저희가 주폭 그러니까 기폭제를 사용하는 폭약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터지면서 아래쪽으로 폭파 힘이 가해져야지 밑에서 이렇게 가하게 되면 말 그대로 위에 붕 떠버립니다. 터지지 않고. 때문에 마지막에 올린 대전차 지뢰는 윗부분이 바닥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살펴보면 가벼운 포탄부터 아래에 쌓는다. 가장 위력이 센 대전차 지뢰를 맨 위에 올리는데 전차가 지나가면 지뢰가 터지는 원리를 폭파에 이용하기 위해서다. 대전차 지뢰를 거꾸로 올리고 그 위에 폭약을 설치하면 폭파 시 아래로 꺼지며 폭파하게 된다. 폭파를 위해 플라스틱 폭약 C4가 장전됐다. C4 폭약량만 171파운드. 폭발물 처리 시 파편 비상거리가 1.1km, 폭풍 효과는 698m로 계산됐다.
한 번에 모두 터뜨려야 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폭발이 필요하다. 때문에 같은 폭약끼리 보폭선을 묶어주면 폭발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한다. 오늘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을 처리가는 오이섭 중사. 일행을 대피시키고 나서 홀로 폭파구와 가장 가까운 안전 대피소로 이동해야 한다. 위쪽에 특별한 상황 없지? 선생님 현재 다 올라왔고 위치 확인 다 됐습니다. 안전통제소에서 최종적으로 안전지로 확인해 주십시오. 폭파 전 가장 초조한 순간이다. 관장님이 무전기로 카운트를 10부터 세주십시오. 제가 맞춰가지고 폭파하겠습니다. 폭파 후 30분 대기. 혹시 모를 불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 있을 때도 만약에 이제 문이 개방돼 있을 경우에는 모자를 쓰고 있으면 얼굴 자체가 가발이 벗겨질 정도까지 이렇게 폭풍 효과가 큽니다. 30분이 지나자마자 서둘러 대피소를 떠난 오이섭 중사. 폭발구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잘 됐습니까? 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대로 위에서 이제 누르면서 이제 안에 폭파구까지 형성되면서 주변을 봤을 때는 지금 완벽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엄청 큰데? 폭파는 성공적이다. 오늘 불이 안 나 다행입니다. 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풀 다 나고 했으니까. 작년 안에 현 처리반의 출동 일수는 342회. 폭발물 처리 건수만 458회를 기록하고 있다. 부대 인근에 위치한 추모공원을 찾은 폭발물 처리반. (30년) 전 불량 탄약을 이관 중 탄약이 떨어지면서 탄약고 445발이 연쇄 폭발하는 대형 폭발 사고가 있었다. 그때 10명의 EOD 전우가 사망했다. 이 박명학 중사가 그때 하사였었고요. 네, 선임 하사라고. 네, 선임 하사였는데 그때 반장이 그 폭발물 신고를 받고 다른데 출동을 하고 이 처리관이 그 어떤 반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뭐 처리탄 이관을 할 때라든지 처리를 다룰 때 항상 이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함께 일을 시작한 전우들이 크고 작은 폭발물 사고로 대부분 운명을 달리했다는 박종호 반장. 현장을 목격하고 지금 다시 와서 이렇게 숨지기를 보니까 마음이 참 안타깝고 그때 당시에 생각하면 참 앞으로 폭발물을 작업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긴급 출동하는 폭발물 처리반 EOD.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전우의 안전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었다. 365일 비상근무도 마다않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폭발 안전지대로 만드는 폭발물 처리반 EOD다.